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본가 청라지점의 서건희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고객님들의 상담이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겹쳐가지고 좀 늦어져가지고 어떻게든 저희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양해의 말씀을 전달 먼저 드립니다. 방송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목요일 제 방송을 챙겨봐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일단 뒤쪽에 보이시는 차량들, 오늘은 좀 2층 차량 중에서도 좀 귀염뽀짝한 애들이 있는 차량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가 이렇게 돼 있긴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쪽에 있는 귀염뽀짝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소형 SUV나 해치백 위주로 약간 가성비 있는 차량들 위주로 좀 넘겨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희 비드님들 또 띄워주시겠죠? 5월달 리쇼라 혜택. 5월달 리쇼라 혜택은 이 차량들 탁송비 그리고 주유 상품권은 이때까지 했던 건 그냥 덤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저희 다이슨 선풍기 2분 추첨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선풍기가 실어 가진 않지만 추첨이기 때문에 이제 저번 달에도 제 고객님 2분이 템버린즈 받아 가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2분의 좀 행운의 당첨자는 누구일지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한 분이 될 것 같고 다이슨 쿨 선풍기 꽤 비싼 겁니다. 저희 집은 일단 다이슨은 쳐다볼 수도 없고 저희는 그 헤어드라이기 차이슨 거 쓰거든요. 2만 원짜리 쓰는데 나쁘진 않은데 다이슨 건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먼저 오신 분들 남궁엄님 안녕하세요. 대만 여행 끝나고 오늘 한국 가요. 아이고 대만에서도 봐주고 계십니까? 월드와이드한 남궁엄님, 네, 돈도 많으신 아주 넉넉한 부자신 것 같습니다. 제키춘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고 최재민님 재민스 어서 오세요. 두립스 맨날 두립스라. TKJ 시작이군. 자, 청라진 고객님들의 많은 방문으로 인해 방문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삼삼아빠님, 삼삼아빠님이 셋째 아빠님이신가요? 다른 분인가? 다른 분이죠. 역시 이름이 비슷한 분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채팅씩 늘어나면 이 뭐라 하죠? 닉네임이 겹치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2배속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2배속으로 초고속으로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말을 좀 더 빨리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 차량부터 일단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적당한 톤으로 가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51소의 0268, 0268번 차량이고 QM3 차량이에요. 뭐 모두가 잘 아시는 소형 SUV의 표본이긴 한데 가장 최초에 나왔어가지고 디젤 엔진으로 그 앞차의 매연 냄새만 맡아도 간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 연비는 20은 찍어주는 아이거든요. 리터당 20km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가솔린은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컴팩트한 디자인의 연비만 무조건 나는 강조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QM3입니다. 이거는 뭐 대안이 없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엑센트 수동 모델도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일단 뭐 세단이니까 논외로 제쳐두고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QM3 신차로도 많이 팔렸지만 중고차는 감가가 더 많이 돼서 더욱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요. 사실 이 차가 단점이 옵션은 크게 없어요. 국산 차량도 아니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르노에서 좀 센세이션하게 들여오긴 했는데 현대기아랑 대비를 하면 옵션은 좀 많이 빠집니다. 대신에 뭐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 지금 주행거리 88,000km, 연식이 16년도인데 88,000km, 그리고 앞쪽에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좀 귀엽거든요.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차량이고 16년도 88,000km 주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730만 원이면 사실 요새는 차량 하나 구하시기 어려운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걸 좀 쓰시게 되는 QM3라고 하면 뭐 앞좌석 열선이랑 뭐 이런 것만 쓰신다고 하면 옵션 없는 거 대비해서는 이 차량이 가성비가 아주 좋을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베이지색도 이때 당시에 많이 팔렸던 차량이라 뭐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딱히 없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엔 남성분들 여성분들 나뉠 거 없이 소형 SUV 하면 이 차량 한 번씩은 떠올려 보셨던 차량이고요. 자, 박영규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늦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다음에는 지각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나포라님 맞죠? 남아나포라님 190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뭐 이 차량은 일단은 타봐야 되겠죠. 오늘 몇 대 그래도 빨리 할 거긴 한데 오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 디젤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계기판 안에 있는 기름 게이지가 절반 이상 차 있다? 그러면 애초에 기름을 많이 넣고 다니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디젤은 이제 연료가 경유기 때문에 그 경유로 고압 펌프에 윤활 작용을 해서 연료가 항상 좀 많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다니셨던 것 같고 저희 차량은 기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절반 이상 있다. 그래서 웬만큼 어디서든 탁송을 해도 사실 매력이 있는 차량. 그리고 티스토시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태블릿이 들어가 있어요. 짜잔, 후방 카메라 그대로 들어오고 그냥 태블릿이에요.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고 티맵 이용하실 수 있는 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쭈루룩. 아이고. 그래서 그냥 작은 내비게이션이 이때 당시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작은 수납함도 있긴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자잘한 거 넣으시거나 핸드폰 조절하시기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옵션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RE 등급이라서 스마트키, 히트시 내비, 후방 카메라, 에어컨, 앞좌석 열선 요 정도는 있습니다. 옵션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딱 기본적인 정도만 들어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QM3 차량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옵션에 대비해서 금액이 만만해요. 연식이나 주행거리도 딱 적당한 중고차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킬로도 넘지 않았고 적당한 옵션에 외관도 상당히 귀여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량 QM3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고요. 자, 완밤빵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안 오시나 했네요. 이 완방빵님 이름 얘기할 때마다 사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름을 더 어려운 걸로 바꾸시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저희가 요거 위클리 나갔던 차량인 것 같은데 특가 타임제 특가 나갔던 차량인 것 같은데 159어의 8062번 레니게이드 차량이고 2.4 가솔린의 리미티드 등급.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디젤 모델도 있고 가솔린 모델도 있는데 레니게이드 하면 사실 지프 차량의 그 각진 디자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량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크지도 않고 소형 SUV인데 그래도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공간감이 생각보다 이 뭐라 하죠? 큐브 모양의 닛산 큐브 모양의 차량이라서 약간 박스칸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었고 21년 9월에 주행거리 28,000km 주행 28,000km 주행한 차량인데 금액은 지금 죄송해요. 지금 타임딜로 들어가서 1,760만 원에 지금 타임딜 금액을 보고 계십니다. 1,76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레니게이드 차량이었고 사실 교환 부위는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지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홈페이지에 8062 떴습니다. 지금 금액이 1,820만 원에서 1,760만 원으로 60만 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교환 부위는 성능 기록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앞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뒤쪽에 트렁크, 그리고 리어 패널, 황금, 트렁크는 교환. 그래서 앞뒤 조금씩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위들은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따로 상담이나 이런 거 요청 주시면 차량 사고의 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삼성 아빠님, 경차보다 낫네요. 그쵸? 이거는 QM3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QM3도 경차 금액이긴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애초에 금액이 1,760만 원대다 보니까 외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산차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일단 연식이 21년에 주행거리 28,000km 웬만한 국산 차량들도 아반떼나 소나타 차량들도 이 연식의 이 주행거리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외제차인데도 불구하고 소형 SUV다 보니까 금액이 감가가 조금은 더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옆쪽에서 보여드리면 굳이 안 타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딱 그
지프 차량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기판이라든지 실내 디자인 이런 게 약간은 미국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뭐 많이 넣은 것 같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옵션은 좀 들어있고, 그렇다고 옵션이 너무 없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라 디자인은 약간의 담백한 느낌이긴 한데 좀 국밥 같은 차량이라고 많이 불리긴 하죠. 그래서 이 옵션이나 내외관 디자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차량 중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니게이드는 사실 그 트렁크 모양도 자 일반적인 소형 SUV보다는 살짝 큽니다. 지금 여기 판이 없는 게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트렁크의 소형 SUV에 이 정도 트렁크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뒷좌석이랑 아무래도 격벽 하나 있어가지고 탈거가 가능한 격벽이긴 하지만 하나 있어서 좀 편리하시기도 할 거고, 그래도 이 정도 트렁크 사이즈에서는 소형 SUV 중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모네모 그죠? 약간 차가 전체적으로 다 네모예요. 차 모양도 네모나고 대루등도 네모나고 뭐 트렁크도 어찌 보면 네모나고 앞쪽 모양, 창문 그냥 차가 다 네모 각진 느낌이라 네모네모하네요. 진짜 지프가 확실히 이 네모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체로키랑 그랜드 체로키 이런 차량들은 완전 네모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조금 귀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이 차량의 모든 부분이 거의 네모로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오프로드 느낌을 거기서 곁들인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실제로 보셨을 때 매력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차량이긴 해요. 그래서 앞에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 트렁크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아주 매력적이죠. 1760만 원에 연식 주행거리 얼마 안 된 외제 소형 SUV 1760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중에 뭐 소형 SUV가 외제 차량 중에서도 많이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 중 하나일 거예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차량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제가 네 G80 2세대 스포츠 패키지 없어요. G80을 꿰뚫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G80 2세대 말씀하시는 거면 RG3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키추님. 그러면 제키추님 요청사항 따라서 일단 검색은 먼저 해볼게요. G80 제키추님 2세대 말씀하시는 거면 RG3 모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G80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에? 제가 아는 2세대는 G80 RG3인데 DH 다음 나온 거는 G80 1세대 모델입니다. DH가 G80 1세대가 아니에요. DH는 현대차로 나왔었고 제네시스 G80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1세대 모델이 G80 1세대 모델. 지금 그 차량도 저희 쪽에는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말씀하시는 스포츠 패키지는 전국에 한 대도 없어요. 1세대 스포츠 패키지 있는 거는 전국에 한 대도 없고 뭐 2세대 모델은 저희 타지점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원하시면 따로 상담 주시게 되면 전화로 저희가 안내 한번 드릴게요. 자, 클리오 차량. 자, 275의 6330 클리오 6330번이고요. 뭐 아까 QM3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그 다음 모델은 클리오예요. 그래서 이 QM3가 나온 뒤에 이제 클리오 모델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앞쪽에 보시면 로장조 마크가 다르죠. 르노 삼성이랑은 아예 다르게 그 삼성을 아예 떼버리고 르노에 있는 로장조 마크를 달고 나온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DNA가 QM3랑 비슷하다 보니 얘도 1.5 디젤을 채택을 하고 있고 아이코닉 등급이라서 등급은 높은데 일단 뭐 금액 자체가 사실 멀리서 봐도 확 튀는 아이코닉한 색깔 빨간색이고 2019년 4월에 주행거리 35,000km
35,000km 주행을 했고 연식 대비 굉장히 짧게 주행을 하셨죠. 디젤 차량은 사실 이런 분들이 타시면 다음 분들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디젤 차량은 보통 많이 타시기 때문에 주행거리 짧게 운행하신 차량들을 고르시는 거는 다음에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이 고르는 첫 번째 차량들이고, 자,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금액대가 850만 원인데 이 850만 원 치고는 훌륭합니다. 아까 QM3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QM3보다 얘가 더 가성비는 좋아요. 연식이 차이가 많이 나고 주행거리도 뭐 비슷하게 차이 나긴 하지만 19년에 35,000km,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인데 850만 원. 8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소형 SUV라고 보기에는 약간 해치백 느낌이다 보니 QM3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사실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았던 차량이고, 850만 원까지 언제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삼성 차량 느낌이 나는 차량인데 금액은 850만 원. 그래서 옛날부터 이 QM3 클리오는 들어오는 대로 인기가 좀 많았었죠. 둘 다 공통적인 느낌은 연비가 좋다는 거. 그래서 연비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비가 아주 좋은 요런 느낌. 뒤쪽에 보셔도 클리오. 원반빵님, 르노는 이 마크가 이쁘더라고요. 로장주 마크죠. 르노의 로장주 마크 클리오.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얘도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네. 그죠? 얘도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은데 아까 보셨던 지프 차량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이 해치백인데 그래도 그 SUV만큼의 사이즈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메리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차량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교환 부위가 있었지만 얘는 클리오는 교환 부위는 없다. 다만 이 아이코닉한 색깔 때문에 멀리서 봐도 한눈에 탁 띄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8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클리오. QM3랑 더불어서 가성비로는 최고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이 빠졌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연비 하나만 보고 타실 분들은 QM3, 클리오 두 차량 모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차량입니다.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차량이 1000만 원 언더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이 디자인 생각보다 예뻐요. 그래서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들도 많고, QM3나 다른 차량 보러 오셨다가 이 차량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클리오 차량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다음은 또 국산의 기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호민님, 오늘은 가성비 데이인가요? 오늘은 소형 SUV인데 이 귀엽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한번 찍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사실 PD님들이 피해자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는 요 10마 1416번 1416번 스토닉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차량 번호는 고객님들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성능 기록부나 차량 내용, 히스토리, 그리고 옵션까지 싹 다 조회가 한 번에 더 가능하시니까 좀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쪽에 들어가셔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얘부터는 이제 가성비라고 불리기가 조금은 애매한 차량이긴 한데, 왜냐, 1.4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 중에서 거의 배기량이 가장 낮은 트림 중 하나고, 1.4 가솔린 트렌디인데 연식 18년에 주행거리 68,000km.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안 탔네, 많이 안 탔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옆 차들이랑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옆 차량들은 주행거리나 연식 다 짧았긴 했는데 얘는 주행거리는 조금 더 있다. 근데 이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11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차량들이랑은 사실 결을 좀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700에서 1100만 원이 되면 400만 원이 오르는 거지만, 사실 낮은 금액대에서 퍼센트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뜻 결제하시기 어려운 차량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거는 그냥 좀 더 금액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00에서 1,100만 원 올라가는 거는 체감상 역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1,1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스토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소형 SUV의 차량인데 기아에서 만들어진 차량이고,
베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차량이 인기가 조금 더 많았죠. 왜냐하면 베뉴는 산타페랑 그 팰리세이드를 약간 줄여놓은 디자인이라서 여성분들은 스토닉을 조금 더 선호를 하셨고, 이 차량이 차체가 조금 더 낮고 뭐 디자인이 약간 좀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사실 인기 차량이긴 했는데, 금액대가 아직까지는 뭐 사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잔가 보장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잔가 보장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다만 이 차량은 잔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되파실 때는 충분히 잔가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들이죠. 잘 팔리는 차량들은 중고가로 파실 때도 잘 보상받으실 수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대가 이 차량, 스토닉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몇 대 했죠? 4대? 4대. 뭐 이 차도 뒤에 한번 보고 XM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SUV 좋아하긴 하는데 이 SUV 트렁크 라인이 그렇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작긴 하네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작은 짐들만 넣으실 경우에는 충분히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SUV 작은 트렁크 작은 거 어떡하냐, 소형 SUV는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는 트렁크 노출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차량 못 보시는 분들은 차량 내외관 상태나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을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영상에 좀 담아드릴 수 있게끔 최소한 트렁크 정도는 열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하, XM3 이 차량으로 한번 볼게요. 어찌됐건 이 스토닉 차량도 보셨고 XM3 차량도 보셨는데, 이 차량이 사실 그 SM6와 더불어서 삼성 차량들이 감가가 좀 많이 되는 차량 중 하나거든요. 근데 차량 번호가 162 부자부에 7703번 7703번 XM3 TC260 RE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기본적으로 옵션이 RE 시그니처라고 하면 삼성 중에서는 기본 모델들 중 가장 상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야 옵션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때 당시 나왔을 때는 RE 시그니처가 가장 상위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은 20년 3월에 주행거리 11만 1000km 11만 1000km라서 주행거리는 다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20년 출고라 가지고 사실 연간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이런 장거리 주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했던 차량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12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XM3, 아까 스토닉보다는 연식이 확실히 좋고 주행거리는 조금 더 많은 차량인데, 이 차량의 장점은 사실 디자인이나 실내 그 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련되게 많이 바뀐 거거든요. 스토닉이랑은 실내를 보시면 비교가 안 되게끔 세련되긴 해요. 아예 차종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식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하실 때 신차급의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초반대에 이런 XM3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닉은 LED 라이트가 없지만 얘는 그래도 LED 라이트, 그 르노나 삼성 차량들이 이 LED 라이트에 아주 후해요 진짜. SM6도 웬만큼 하면 LED 헤드램프 옵션으로 좀 많이 넣긴 했었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ED 헤드램프에 조금 진심인 것 같은데 사실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시는 옵션 중 하나고요. 자, 얘는 타보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얘는 타봐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으악! 안녕하세요.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시려면 자, 어찌됐건 내비도 중간에 세로형으로 플로팅으로 들어가 있고, 뭐 보시게 되면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이런 시트 옵션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차. 아직 내비가 켜지지 않아서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일단은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달려 있습니다. 사실 XM3에 선택하실 수 있는 이 RE 시그니처의 옵션들 중에서는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두 개가 다긴 한데,
그래서 이 옵션들은 사실 선택을 많이 하시는 세트 옵션이다. 근데 이 두 개가 없으면 사실 XM3 중에서도 좀 아쉽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느낌이죠. 통풍 시트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새 나온 차량 중에서는 이 두 옵션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구독자분들은 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까지 있고 내비도 큰 거 그대로 달려 있고,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만족하실 옵션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옵션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해보시면 금액이 저렴하긴 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는 차량인데 키 두 개 다 있고 통풍 시트 있는데 1290. 네, 소형 SUV.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도 있고 자잘자잘한 옵션도 있고, 실내는 LED 넣어주는 게 참 좋긴 하죠. 기본적으로 LED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긴 한데, 말고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고급 옵션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 열선 기능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차선 이탈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차선 이탈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통풍, 요 정도의 옵션을 찾으신다고 하면 사실 소형 SUV 중에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재님, ETK3A1 무슨 암호일까요? 이거 저희 유튜브를 암호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완방빵님, 앞에 푸조 있던 것 같은데 걔는 얼마래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520만 원. 이거 내릴게요. 자, 완방빵님 푸조 어떻게 또 보셨네요? 오전에 방송을 해서 제가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푸조도 지금 오전에 방송을 탔던 차량이라 2008번인가요? 2008. 네, 2008 푸조 2008. 그래서 이 차량도 사실 520만 원이긴 한데 연식은 15년 11월에 주행거리 84,000.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40도에 0917번 차량이고요. 0917 푸조 2008. 얘는 520만 원입니다. 사실 교환 부위 없고 무사고 차량이긴 한데 수동 그 미션 자체가 기반을 수동으로 하는 반자동 미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동이나 이런 게 조금 심해요. 그래서 변속이나 이런 거를 진동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실 고객님들만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푸조가 이 변속기를 왜 채택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내나 이런 걸 봤을 때 르노 삼성과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의 르노 삼성 중에서도 외제차가 좀 묻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장점은 파노라믹 선루프가, 선루프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열리지는 않는 구조인데 파노라믹 루프가 위쪽에 파란색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은 사실 15년에 나왔다고 할 정도로, 15년에 나왔으면 믿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예쁘긴 한데, 이제 미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미션에 적응을 못 하신다고 하면 520이든 320이든 구매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제가 검수를 오늘 진행을 했고, 그래서 교환 부위 없는 차량에 520, 가성비로 보시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완방빵님, 사고 있나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 그래서 전차주분 깔끔하게 운행을 하셨고, 다만 미션에 대한 그 체감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션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정말 크기 때문에 가성비로 보신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대만 더 할까요? 저 하고 싶어요. 저 하고 싶어요.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차. 네. 자, 바로 하겠습니다. X4. X4 차량이고, 이거 광고가 올라가 있나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X4 차량인데 우리 민수 대리 차고, 이거 아마 광고가 곧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광고를 찍었는지, 저희 방송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찍었던 이력이 있을까요? 넥소? 없어요? 그러면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차 번호가 조금 불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 번호가 4444번입니다. 4444.
정말 신기한 차량이죠. 6구러의 4444. 근데 누가 봐도 한 번에 잊혀지지 않는 차 번호. 동네에 돌아다니는 렉소가 4444다. 그러면 구입하시는 순간 그 동네 인싸가 되시는 겁니다. 어딜 가도 위치를 파악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호가 진짜 한 번 들으면 웬만해서 잊혀지지 않는 번호이기 때문에. 자, 넥소 차량이고 22년 4월식에 주행거리 5만 킬로, 연간 한 15,000에서 2만 정도 운행을 하신 것 같은데 1,920만 원, 1,9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수소 전기차예요. 그래서 뭐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신 분도 많은데, 왜냐하면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좀 전기를 많이 다루는 차량들은 사고에 민감하신 고객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1,9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 수소 충전소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충전을 드릴 차량입니다. 수소 충전비도 아직 저렴하고 뭐 가솔린보다는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는 거의 투싼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투싼 바디 그대로의 느낌이고, 다만 수소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이 약간 투싼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하신다고 하면 넥소도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일단 금액대가 투싼 금액대 비슷하긴 하죠. 이 차가 신차가 출고될 때는 보조금을 받지만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감가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감가폭은 사실 신차가는 7,418만 원. 근데 보조금 받고 뭐 하셨을기는 한데 그래도 1,9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싼 바디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예뻐요. 이거 거의 그냥 약간 항공기 느낌? 보이세요? 카드를 여기 넣어주세요. 보이시는 부분들이 진짜 한 손에 싹 다 들어오는 다양한 항공포증 올 것 같은 버튼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약간 산타페, 더 뉴 산타페의 센터페시와 많이 흡사한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손을 많이 뻗지 않고도 아니면 이까지 터치를 하지 않고도 웬만큼은 컨트롤이 다 가능한,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전후방 센서에 어라운드 뷰까지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이나 이런 걸 따지신다고 하면 1,000만 원 후반대에서는 메리트 오브 메리트,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타보시면 생각보다 예쁩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사실 옛날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라 하죠? 올드하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넥소가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이 확 바뀌었고 지금 나오는 신형 모델들도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완전 풀체인지 돼서 아예 그냥 네모네모하게 또 나온 차량이 있는데 그 모델보다는 사실 이 정도가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완전 네모네모하면 사기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보니까 그래도 깔끔한 디자인에 적당한 옵션, 그리고 그랜저에나 들어가는 플러시 핸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것저것 가성비로 똘똘 뭉친 차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량은 넥소, 이걸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 4시에 찾아뵙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뵐 거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아마 저희 그 누구죠? 네, 쇼호스트 분과 함께 할 거라서 그때도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괜찮은 차량들로 한번 섭외를 해볼 건데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왼쪽 하단에 있는 004 번호로 연락 주시면 진행을 해드릴 거고, 오늘 보신 차량들 말고도 다양한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들 상담 도와드리려면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니즈, 차종, 차량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원하시는 내용,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청라지점 2층에서 방송 촬영 마쳤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